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도 편집 없이 한국어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1시간 팟캐스트 준비해봤고요. 이번 테마는 굿나잇 팟캐스트, 자기 전에 듣는 팟캐스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번에 이 자기 전에 듣는 팟캐스트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다들 잠을 못 주무시나 봐요. 자기 전에 뭔가 이렇게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이런 팟캐스트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에 또 만들어 보게 됐고요. 실제로 여기도 지금 딱 오전 2시입니다. 예, 엄청 늦었죠? 새벽 2시고요. 저 역시 오늘 굉장히 바빴습니다. 굉장히 바빴고 다양한 일을 한 하루예요. 그래서 지금 하루 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졸려요. 지금 자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이제 하루 다 잘 보내고 누워서 약간 파자마 파티 하는 느낌으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다,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누워서 하는 얘기가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꿀잼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 않잖아요. 눈을 보고 있지 않고 그냥 깜깜한 방에서 이렇게 각자 누워서 천장 보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평소에 하지 못한 좀 비밀 얘기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좀 재밌는 주제, 약간 뭐 자극적인 주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있을까? 좀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잘 때 듣는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저 원래 팟캐스트 이렇게 준비할 때 준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중간에는 어떤 거를 핵심으로 이야기할 건지 막 블렛 포인트 써가면서 막 정리를 꼼꼼히 하고 마무리 엔딩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뭐 다음 화 예고를 할 건지 아니면 이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지 그런 것도 다 자세하게 좀 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리허설을 머릿속으로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한번 싹 한 다음에 촬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일도 많았고 별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짜 쉬는 시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지금 딱 그냥 팟캐스트 플레이 한 거거든요. 녹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안 했어요, 많이. 그냥 즉흥 이야기입니다. 즉흥 토크예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막 정리되지 않아서 좀 얘기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 팟캐스트는 여러분들의 수면을 도와주는 팟캐스트잖아요. 잠에 잘 드는 거를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저의 이 말소리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하여 제가 어제 우선은 왜 이렇게 또 이 얘기를 좀 갑자기 뜬금없는 어제 이야기를 하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늦게 잤어요. 한 3시 반쯤 잤고요. 아침에는 한 9시 반쯤 일어났나? 9시쯤 일어났나? 그래요.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그래서 뒷부분에는 저의 그 세세한 하루도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이게 굿나잇 팟캐스트잖아요. 잠에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눌러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을 살짝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자기 전에 꾸물거리면서 계속 자는 걸 미루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영상,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고요. 제가 원본 영상은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연세대학교 이동귀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전에 스마트폰 아니면 뭐 드라마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그런 전자기기 같은 거를 좀 사용하면서
자는 거를 미루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자기 전에 핸드폰 좀 많이 하는 편인가요? 저는 자는 게 좀 힘든 사람은 아니에요. 잠을 잘 자는 타입이고 이렇게 누워서도 한 5분 안에 잠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누워서 핸드폰을 뭐 가끔 할 때도 있지만 잘 안 해요 원래는. 그 거의 그냥 해야 될 거는 불 켜고 핸드폰을 하면 하지, 이렇게 불 끄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자주는 안 해요. 가끔 뭐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자기 전에 뭐 SNS나 유튜브 쇼츠 이런 거 보면서 막 1시간, 2시간 계속 보시면서 이렇게 잠을 좀 많이 못 자시는 분들 혹은 늦게 잠에 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께서 이제 많이 잘 수 있으면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잠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왜 그럴까? 이런 걸 좀 분석을 해 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걸까?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유는 하루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었을 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거고 뭐 고민하는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 좀 안 좋은 생각들을 하루 종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딱 누웠을 때는 나는 좀 이제 좋은 생각 아니면 이 안 좋은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 동안 안 좋았던 그 생각들을 잊기 위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계속하고 이렇게 자는 거를 미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자버리면 안 좋은 감정만 이렇게 있는 상태로 자는 게 되잖아요. 오늘 내 하루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는 걸 미루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하루 동안 내가 너무 고생했어요.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아침에 출근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씻고 제 시간에 맞춰 가지고 출근도 잘하고 또 별로 이야기하기 싫은 사람들이랑 잘 맞춰 가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오늘 나한테 해준 게 너무 없는 것 같은 거죠. 나는 그냥 오늘 열심히 일만 했어. 그러니까 이제 누워서 '나한테 좀 좋은 걸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에 좀 재밌는 거 아니면 막 스릴 있는 거, 도파민 나오는 거, 아드레날린 나오는 그런 콘텐츠 계속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또 세 번째 이유는 저는 이거에 좀 공감했어요. 사람들이 외로워서 이렇게 자는 걸 미루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혼자 사는 분들도 요즘 많고요. 그리고 혼자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별로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특히나 이렇게 방에 혼자 밤에 이렇게 자기 전에 딱 누웠을 때 되게 외로워요.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아니야. 나는 세상에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연결되어 있어." 하는 그런 유대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싶어 가지고 당장 내 옆에는 사람이 없지만 이제 스마트폰 속에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느끼기 위해서 어 이런 드라마나 쇼츠 같은 거 보면서 잠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저도 좀 공감했어요. 저는 잠에 잘 들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자취방에 혼자 있고 하면은 진짜 밤에 조용해요. 너무 조용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뭐지? 나 이렇게 세상에서 고립되나? 이렇게 외톨이가 되나?' 하는 그런 생각에 좀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쓸쓸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계속 이렇게 쇼츠 넘기는 그런 경험이 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분을 알아요. 근데 그런 게 매일매일 좀 자주자주 있어 가지고 항상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에 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팟캐스트를 자기 전에 듣는 분들도 아마 그래서겠죠? 고것도 있고 요렇게 그 원인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또 생각하는 원인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어제 저한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제 좀 늦게 잤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늦게 잤느냐? 저는요. 오늘이 오는 게, 그러니까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어제. 오늘 올해 들어서 가장 바쁜 좀 스케줄이 많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오길 바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일 엄청 바쁘겠지? 아, 싫어. 내일 눈 뜨기 싫어. 내일 그냥 눈 감았다 뜨면은 내일 모레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빨리 자야 되는 건데, 그럴수록 나한테 에너지를 더 줘야 되는 건데, 잠을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한 2시에 잘 뻔했는데, 그러니까 미루다가 1시간 반 정도 미뤄가지고 3시 반쯤에 잠에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일이 오는 게 싫어서, 내일 좀 큰 행사가 있다거나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걸 좀 피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게 안 오길 바라는 마음에 잠을 못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충분히 다음 날에 충분히 잘 수 있어. 그러면은 문제가 덜한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분들한테는 이제 문제가 되죠. 이제 점점 잠도 못 자게 되고, 이제 점점 이렇게 내가 원할 때 자고 싶어도 못 자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솔직히 좀 뻔한 이야기긴 해요. 아, 그거 알지. 근데 그거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하는 그런 솔루션들이긴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당연히 이런 스마트폰, 전자기기 이런 거는 이제 침대에서 멀리 두는 거. 이게 너무 쉬운 방법이고, 그러니까 말이 쉬운 방법인 것 같이 들리지만 어렵잖아요. 얘는 나의 그거잖아요. 스마트폰은 나의 분신이잖아요. 저랑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내가 내 행동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 그러니까 자는 동안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계속 이렇게 놓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내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으시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뭐 스마트폰 당장 이렇게 내려놓는 게 어려워. 그러면 사용만 안 하고 이렇게 옆에 놓고, 대신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좀 멀리 있는 TV. 그러니까 당장 스마트폰 안 쓰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솔직히 현대인들한테 너무 힘든 일이니까 TV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는 게 좀 더 나았다고 저도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스마트폰 그 숏폼 자극적인 그런 거에 좀 너무 지금 떨어지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TV, 좀 멀리 있는 TV로 드라마 한 20분 정도 보다가 자는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전자기기로부터 떨어져서 잠을 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는 공간은 딱 자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하고, 또 무엇보다 잠자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패턴이 규칙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몸이 좀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딱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밥은 몇 시에 먹고, 뭐 운동을 한다면 운동은 몇 시에 가고, 일은 몇 시에 끝내고 하는 그런 거 정해 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당장 오늘 하루만 살 거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안정적으로 일을 하려면 죄송해요. 그런 규칙들, 루틴들을 정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꽤나 좀 실용적인, 그렇구나 했던 방법인데, 세 번째 방법은 뭔가 나만의 수면 신호 같은 거를 만들어 놓는 게 좋대요. 수면 시그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을 펴는 거. 이게 요런 무드등 같은 거 켜놓고 책을 딱 펴고 뭐 3페이지 정도 읽는 거. 요게 나한테는 수면 신호야. 잠에 든다라는 신호야. 라는 거를 정해주시면 좋대요. 뭐 이거 아니면 뭐 스트레칭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면은 난 이거 끝나고 자는 거야.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이 물 한 잔을 다 먹고 나면은 이제 나는 자는 거야
하는 그런 나만의 그 신호들을 만들어주면은 몸이 좀 더 적응하기 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한 4시간 전부터는 좀 이런 어두운 조명 같은 거를 켜두고 어둡게 생활을 해주는 것도 당장 잠에 들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물론 진짜 잠에 드는 거에 어려움을 느껴요 하시는 분들은 뭐 영양제나 아니면 그런 수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들을 처방받아 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서 그 수면을 잘 조절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하루의 질을 올려주기 때문에 잠은 여러분들 충분히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막 너무 늦고 잠에 들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그 자신을 탓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팟캐스트를 눌렀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잠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핸드폰 안 넘기고 이렇게 딱 틀어놓고 자야지 하고 누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대단하고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기를 나쁘게 이야기하지 말고 편안하게 조금씩 고쳐 나갈 수 있었으면 건강한 생활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건강한 생활 잘하고 있으신 분들은 너무 좋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수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만한 영상을 봐서 내용을 좀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저번 굿나잇 팟캐스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제 가장 잠이 잘 오느냐 요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진짜 쓸데없는 거 생각을 하면은 잠이 잘 오더라. 막 누워가지고 내일 뭘 먹지? 근데 뭘 어느 순서로 어떻게 해서 먹지? 되게 디테일한 소소한 그런 것들을 계획하거나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잠에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쓸데없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잠이 제일 잘 오지 않을까. 좀 나랑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잠이 잘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디디의 하루를 그 언제보다 자세하고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거다. 그 안에서 제가 했던 생각들이나 아니면 또 관련 있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루하겠죠, 벌써?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의 그 하루, 세세한 하루. 우선은 어제 제가 늦게 잠에 들어서 일찍 일어났어요. 왜냐면 일찍부터 일이 있었거든요. 한 6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또 어제도 본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제 본가에 갔던 이유는 2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은행 볼일을 볼 일이 있었거든요. 은행 볼일을 볼 일이 있었는데 은행이 좀 멀었어요. 되게 멀리 있는 옛날에 다니던 은행에 가야 돼가지고 좀 멀리 갔는데 거기에 되게 맛있는 고로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 고로케인데 소문으로 듣고 되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또 이제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렸죠. 이거를 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다가 우리 엄마가 고로케 이런 튀긴 요리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 좀 사주고 싶다 하는 생각에 원래는 저희 부모님 집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 고로케를 보고 이거를 갖다 드리고 같이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에 본가에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딱히 원래는 어제 이 굿나잇 팟캐스트를 찍었어야 됐는데 안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았었어요. 어제는 좀 이렇게 바쁜 하루가 아니라 은행 하루 갔다 오니까 좀 시간 거기서 기다리고 뭐 하는 것 때문에 하루가 다 간 그런 날이었어가지고 별로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굿나잇 팟캐스트는 어쩔 수 없이 좀 하는 일이 많은 오늘 찍어야겠다 하는 생각에
안 찍었고, 그래서 저는 제 방에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집에서 잠을 잤었습니다. 고렇게 되게 맛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뭐였지?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미사역 근처에 있는 고로케인데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거 먹고 아무튼 9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씻고 준비를 했어요. 나갈 준비를 했어요. 원래는 아침을 먹고 출발하려 했는데 11시에 온라인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에 와서 그 미팅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제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한테 저 차로 좀 태워주실 수 있겠냐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죠. 왜냐면 제가 좀 짐이 많았거든요. 이 짐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할 건데 짐이 많아가지고 아빠가 태워주시기로 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짐을 막 들고 저는 제 방으로 넘어왔죠. 그랬더니 한 10시쯤 됐나? 10시 반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으면 너무 배고프고 힘이 안 나니까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가가지고 샌드위치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샌드위치가 계란 들어있는 샌드위치인데 그거보다 더 맛있는 계란 햄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그거 빠르게 먹고 또 우유 먹었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건가 싶지만 락토프리 우유를 먹었습니다. 저는 유당불내증이라고 하죠. 그게 조금 있어요. 아침에 우유 먹으면 바로 배가 아파 버려요. 그래서 락토프리 우유랑 샌드위치랑 빠르게 이렇게 먹고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그 미팅은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 새롭게 다른 채널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미팅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고, 자세히는 지금은 이야기 못하지만 다음 달에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미팅 잘 끝내고 한 30분 만에 끝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다음 스케줄이 1시부터 있었어요. 수업이 오늘 3개 있는 날이었어가지고 그동안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점심을 빨리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에 뭘 먹을지 고민을 했죠. 근데 그때 제가 뭔가 요리할 시간도 없고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었어서 제가 냉동실에 밀프렙이라고 하는 거를 몇 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밀프렙이라고 하면 좀 뭐라고 할까? 좀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너무 멋있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요리를 좀 많이 해둔 다음에 냉동실에 소분해서 작게 이렇게 용기에 담아서 얼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양배추랑 닭가슴살이랑 계란이랑 그렇게 볶아가지고 만든 좀 건강한 그런 다이어트 반찬 같은 거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밥 조금 해가지고 호로로록 빨리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12시부터 먹고 또 회의했던 것 좀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1시에 좀 즐겁게 수업을 했었죠. 1시에 제가 지금 1대1 수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받고 있지는 않아요. 계속 옛날부터 해주셨던 분들이 연장 계속 감사하게도 해주고 계셔가지고 새로운 학생들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1대1 수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학생분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하는 날이었어가지고 그거 잘 마무리했고요. 이제 바로 2시에 또 수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살짝 한 10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좀 살짝 졸릴 것 같은 거예요. 수업까지는 괜찮았는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좀 졸릴 것 같아가지고 커피를 먹어야겠다. 근데 저희 집에 지금 커피가 없어서 커피를 빠르게 먹으려면 이제 집 아래에 있는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을 하기로 했죠. 근데 아래에 내려가서 커피 주문하고 기다리고 받고 하면은 좀 시간이 빠듯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바일 오더를 이용해가지고 방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문한 다음에 약간 옷 같은 거 간단하게 잠바 입고 내려가니까 이제 딱 커피가 나와 있어가지고 바로 픽업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슉슉슉 받아가지고 올라왔고요.
따뜻한 커피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그 굿나잇 팟캐스트에서 꿀템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때 소개해 드린 게 러닝할 때 사용하기 좋은 이어폰. 진짜 좋은데 샥즈 이어폰 다들 그거 듣고 구매하신 분들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그거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좀 제가 잘 쓰고 있는 거 하나 이야기를 해 드리면 머그컵 워머라는 게 있어요. 특히나 겨울에 따뜻한 차, 커피 뭐 요런 거 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 쓸 것 같은 아이템이거든요. 그 컵에 원하는 그냥 음료수 넣고 올려 놓으면 걔가 이렇게 원하는 온도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식지 않도록. 그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저도 엄청 이걸 살까 말까 엄청 오래 고민했거든요. 아 막 이게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 가지고 안 사고 있다가 드디어 뭔가 뭐 할인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샀는데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좀 저는 이렇게 책상 위에 놓고 쓰는 거라 가지고 제가 책상 밑에 선을 되게 복잡하게 정리를 잘 못 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뺐다가 꽂았다가 하는 게 귀찮아서 계속 책상에만 놓고 쓰고 있어 가지고 지금도 따뜻한 물 먹고 있는데 요럴 때 사용하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 층에서는 사용 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스크에서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머그컵 워머 좋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크아웃 해온 그 커피를 머그컵에 담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환경을 파괴했네요. 처음부터 그 머그컵에 받았으면 됐잖아요. 이럴 수가. 이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야겠어요. 바빠서 생각을 못 했네요. 테이크아웃 해온 거를 그냥 머그컵에 담아서 먹어 버렸네. 바보.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잘 요렇게 따뜻하게 해 놓고 2시 수업도 재밌게 잘 했어요. 2시 수업이 끝나고 이제 3 시에 또 일정이 있었는데 3 시까지 가야 되는 일정인데 수업이 한 2시 58 분에 끝났어요. 그래서 좀 부랴부랴 좀 일찍 끝내고 막 뛰어갔는데 이제 3 시에 있는 일정은 뭐였냐? 속눈썹. 갑자기 뷰티 케어 하러 갔죠. 속눈썹을 연장하러 갔습니다. 연장이 아니죠. 리터치 하러 갔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속눈썹 파마를 하면서 포인트로 이렇게 몇 개를 붙여 주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속눈썹이 원래 짧은 편은 아닌데 이렇게 많이 길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속눈썹이랑 네일 요거를 하고 있어요. 좀 신경 써서 제가 요즘 빠져 있는 뷰티 케어인데 그중에서 속눈썹을 한번 리터치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 30분 만에 끝났는데 이 속눈썹 받는 데가 되게 전 지금 단골이에요. 1년 넘게 지금 받고 있는 것 같고 단골인데 거기가 침대에 전기장판을 이렇게 깔아 두세요. 전기장판 아시죠? 따뜻하게 따뜻한 매트 그걸 깔아 놔 가지고 제가 잠을 많이 못 잤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피곤하고 했는데 전기 매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잤어요.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되게 민망한 게 이렇게 그렇게 짧게 잠들 때 가끔 이렇게 소리 내는 거 아세요? 저도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눈 감고 받고 있다가 잠에 들어 버려 가지고 "어." 이런 소리 뭔지 알아요? 이런 소리 냈습니다. 그래서 잠들었네.' 하고 또 뒤로는 좀 조용히 잤던 것 같아요. 아닌가? 한 번 더 이렇게 살짝 몸을 덜컹 이렇게 했나? 아무튼 짧게 잠들 때 그런 거 좀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민망했다. 민망한 이야기도 있었네요. 고거 하고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요즘 날씨가 또 괜찮아요. 슬슬 날씨가 봄이 되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 24절기라고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최근에 눈이 녹고 비로 바뀌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로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다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또 천천히 산책 겸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고요. 돌아가는 길에 올리브영이 또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또 올리브영을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꼭 올리브영이 있으면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냥 괜히. 그래서 슥 들어갔다가 또 제가 사고 싶은 게 있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그 얼굴에 붙이는 패드가 있어요. 화장하기 전에 머리 말릴 때 이렇게 얼굴에 붙여 놓는 패드가 다 떨어져 가지고 고거를 하나 샀고요. 그리고 또 좋다는 팩을 추천받아 가지고 또 2개 팩을 샀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냥 구경했어요. 올리브영에 뭐 신상 새로 나온 거 있나? 없나? 이런 거 좀 보고 할인하는 거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얼마나 할인하지? 이런 것도 또 보고 그리고 항상 유튜브로 후기 봤던 제품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제품들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렇게 한번 써 보기도 하고 테스트해 보기도 하고 어 그러면서 거기서 한 30분 있었나 봐요. 한 20분 있었나? 그렇게 오래는 안 있었나? 한 20분 정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되게 향이 좋은 섬유유연제 스프레이를 발견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 칙 뿌려 봤는데 그게 하루 종일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집에 그 스프레이가 많아 가지고 안 샀는데 다음에는 한번 사 볼까 생각 중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또 구매하실 수 있게 여기 화면에 남겨 놓을게요. 아니 정보 디스크립션에 남겨 놓을 테니까 이거 다 듣고 다음 날이 원할 때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고렇게 이렇게 잘 정리하고 집에 한 4 시쯤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이 저녁 6 시였어 가지고 한 2 시간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음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왜 봤냐면 오늘 또 팟캐스트 하나 촬영을 앞에 더 했는데 그 팟캐스트 촬영에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였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봤어야 했어요. 근데 옛날에 봤던 영화인데 기억이 안 나 가지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게 박찬욱 감독님이라고 한국에서 유명한 감독님이 계신데 그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예요. 되게 재밌는 영화거든요. 저도 옛날에 개봉했을 때 영화관에서 한번 보고 이번에 다시 한번 봤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사실은 보면서 또 할 일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컴퓨터 하면서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멀티가 안 되더라고요. 영화가 생각보다 다시 보는데도 재밌어 가지고 이렇게 손은 노트북 위에 올려 놓긴 했는데 계속해서 눈은 그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재밌게 봤고 다 보지 못했는데 이제 수업할 때가 돼 가지고 수업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6 시에 하는 수업도 재밌게 잘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수업 끝이니까 '휴 수업 끝났다. 재밌었다.' 하고 이제 나머지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이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살짝 좀 이야기를 해 보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되게 유명한 영화고 기생충 있죠. 패러사이트. 그 영화가 다른 감독님이에요. 그분은 봉준호 감독님이라고 다른 분인데 이제 두 분이 한국에서 좀 유명한 감독님이세요. 좀 유명한 게 아니라 아주 유명한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화는 볼 만하죠. 인기가 있다고 하고 또 되게 높은 작품성 이런 걸 인정받은 영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패러사이트는 기생충은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그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가 있고 상도 받고 했는데 이 헤어질 결심은 그만큼 좀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았고 재밌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인지 살짝 이야기를 해 드리면 형사가 나와요, 형사. 남자 주인공이 형사고요. 이제 여자 주인공이 중국 분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중국 여잔데 그 여자의 남편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이 사건을 남자 주인공 형사가 맡아 가지고 '아 누가 범인일까?' 이런 거를 알아내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 여자 배우가 탕웨이라고 아실까요?
되게 유명한 그 배우분이신데 너무너무너무 매력적이게 나와요. 판무파탈로 나와 가지고 진짜 여자지만 저도 여자지만 와 사랑에 막 빠지면서 봤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남자들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자인 나도 반하겠다.' 하면서 되게 그 캐릭터에 이렇게 빠져서 보게 되는 영화예요. 고것도 재밌고 또 미장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무슨 나라 단어예요? 프랑스어인가요? 영상미라고 하죠, 한국어로는. 영상의 미술이 너무 예쁩니다. 그러니까 뒤에 여자 주인공 집에 그 인테리어나 벽지 같은 게 막 화려한 게 아닌데 완전 아트예요, 아트. 되게 예쁘고 옷 같은 것도 예쁘고 거기에 나오는 배경이 부산인데 '어떻게 저런 건물들을 찾았지?' 싶을 정도로 되게 포스터 같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스토리도 재밌으니까 계속 생각하면서 보니까 머리도 즐거운 그런 영화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추천해 드리고 그거 보신 다음에는 어 이거는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해 볼게요. 아무튼 영화를 마저 보면서 저는 또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으로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배달을 시켰어요. 음. 배달도 이렇게 엄청 고민하거든요. '아 이거 먹을까? 파스타 먹을까? 아 저기 뭐야 저 스테이크 먹을까? 아 스테이크는 아니라 뭐 포케도 자주 시키고 분식 떡볶이 먹을까? 치킨 먹을까?' 엄청 고민하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빠르게 그냥 맨 위에 있는 거 시켰어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뭐였냐? 다행히도 맛있는 게 맨 위에 있었어요. 그 목살 그 삼겹살 막 말고 목살 구이인데 목살을 그냥 구운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볶음 김치랑 밥이랑 같이 있는 세트였습니다. 그래서 고거 하나로 그냥 밥 한 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야채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는 균형 잡힌 아주 맛있는 식사를 했답니다. 네. 배달이 되게 빨리 왔는데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저는 좀 양이 적은 편이에요. 소식하거든요. 제 입으로 하면 말하니까 좀 웃기네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는 쪼끔씩 다양한 거 먹는 거 좀 좋아해요. 이제 쪼끔씩 배 안 부르게 다양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어 배달 음식 같은 거 시키면 또 항상 남아요. 그게 좀 저의 늘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그냥 오자마자 바로 반으로 나눠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목살 온 거 반 나눠 가지고 덜어 놓고 김치도 볶은 김치도 반 나눠 가지고 같이 덜어 놓은 다음에 뚜껑 덮어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놨어요 바로. 그래서 두 끼에 나눠 먹습니다. 이게 혼자 사는 자취러이지만 양이 적은 소식 자취러라면은 요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오 이거 왔다.' 해서 혼자 먹다가 남아 가지고 막 버리고 그랬거든요, 엄청 아까워하면서. 근데 이게 특히나 여름에는 침이 들어가면 음식이 빨리 상하잖아요. 그래서 먹기 전에 덜어 놔야 돼요. 먹기 전에 좀 나눠 먹을 거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덜어 놓는 게 또 알뜰하게 할 수도 있고 환경도 보호하고 이제 좋죠. 그렇게 종종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냉동 하기 좋은 게 떡볶이도 옛날에는 '냉동하면 못 먹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떡볶이가 오자마자 냉동해 버리면 그거 전자레인지 돌리면 그냥 똑같아요. 막 냉장고에 넣어서 놔두는 것보다 그 냉동실에 넣는 방법도 좋아요. 그러니까 금방 바로 먹을 거면은 냉장고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음식에 따라 다르긴 한데 좀 국물이 있다? 이게 가만히 두면은 막 분다, 뭌다 이러면은 냉동실에 넣어 놓으면 그거 녹여서 먹으면은 똑같아요. 그게 밀프렙이죠 또. 음. 그렇게 밀프렙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저녁을 먹은 게 몇 시야? 한 7 시쯤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3시 다 돼 가는데 배고프네요.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데 이거 마이크에 안 들어가나요? 아무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결심 진짜 이제 마지막까지 재밌게 봤고요. 8시에 제가 태웅 쌤 채널에 올라갈 팟캐스트 촬영을 했어요. 이제 그거를 위해서 헤어질 결심을 봤던 거고, 이제 보자마자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재밌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또 촬영하기 전에 머리랑 이런 거 좀 하고 옷도 좀 갈아입고 그렇게 하고 했어요. 근데 촬영은 한 1시간 10분 정도 하고, 태용쌤이랑은 끝나고 조금 요즘 어떻게 지내냐 같은 근황 이야기도 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요즘 어떠냐, 뭐 고민 같은 거 있는지 그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같이 팟캐스트 촬영이랑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거 끝나고 이제 일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서 찍은 거는 태용쌤 채널에 다음 주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헤어질 결심 보신 분들, 제 추천 듣고 보고 그것까지 보면 더 재밌게 영화 한 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끝나니까 한 9시 반 정도,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얘기했네요. 1시간 반 정도 얘기하고 9시 반에 촬영 끝나고 이제 좀 마무리를 했죠. 어떤 마무리를 했냐면, 수업 일지를 썼고요. 이제 세 분 수업을 했으니까 그분들 수업에서 했던 뭐 그 코멘트 같은 거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거를 또 1시간 정도 했고요. 이제 10시 반부터는 또 새로운 프로그램, 아까 미팅 했던 거 있잖아요. 아침에 미팅 했던 거를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또 새로운 시리즈를 촬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있었지만 그게 구체화되지 않았었어요. 구체적으로 오프닝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어떤 컨셉이고, 그 프로그램 제목은 어떤 거로 할 거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확정을 안 해놓은 상태였어서, 당장 내일 찍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오늘 하루 동안 또 바빠가지고 집중해서 못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음 다 잡고 이거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하고 집중해서 그 한 편 기획을 제가 완료했습니다. 그거 하면서도 배가 좀 고프긴 했는데 그냥 계속했어요.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한 2시간 만에 끝냈던 것 같아요. 2시간 조금 넘게. 10시 반에 시작했는데 그 기획을 이제 다 끝냈다 했을 때가 12시 50분? 거의 1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중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건 나를 칭찬 좀 해야겠어, 오늘. 저는요, 한 번 앉으면 잘 안 일어나요. 엉덩이가 좀 무거운 스타일이거든요. 한 번 앉을 때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한 번 앉으면,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좀 잊어버리고, 뭐 먹는 거나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집중해서 해요. 그래서, 좋은 점도 많은데, 눈 나빠질 것 같아요. 오늘 저 모니터를 계속 봐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강제로라도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산책하러 가거나 뭐 밥 먹으러 다 같이 가거나 하는데, 혼자 일하다 보면은 막 몇 시간이고 그냥 그 상태로 굳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알람 켜놓고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그런 거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드네요. 그래도 잘했다, 나 자신.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나를 칭찬해줘야 돼요.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고 나의 노력은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고생했네요. 고생했어. 진짜. 그렇게 12시 50분에 기획까지 다 마치고 이제 저는 팟캐스트 준비를 했던 건데, 팟캐스트 준비가 또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뭔가 이렇게 잘 준비, 좀 옷 같은 거 갈아입고 좀 씻고, 그리고 노트북 세팅하고 마이크 세팅하고 카메라 세팅하고
처음에 좀 NG 같은 것들 날리고 하다 보니까 2시가 됐었었네요. 그리고 현재 시각은 2시 46분. 여러분들과 46분 동안 1시간 팟캐스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기획하게 된 그 프로그램, 이제 3월부터 시작하게 됐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의 스포일러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많았던 할 말 이슈 그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뉴스 형태로 이제 한국의 소식들을 전해주는 그런 기획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뉴스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아마 좀 뉴스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해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뉴스 자체가 딱딱한 것 같고. 그래서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한국의 소식을 알려준다는 거는 좋은 컨셉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흥미롭게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그 성과라고 하죠. 그 퍼포먼스가 안 나와가지고 그만뒀었는데, 그거를 다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뉴스 표현 알려주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의 소식을 민지쌤이랑 같이 알려주는 그 기획을 아까도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계획은 이거는 아주 러프한 아이디어만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필요한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실내에서만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좀 방문객들을 위해서 제가 브이로그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좀 집중해서 많이 못하고 있기도 하고, 또 주제가 없을 때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서울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좀 맛집 같은 거 소개하는 그런 기획하면은 너무 좋지 않나요? 그 약간 스탬프 투어 하듯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도 한국에 왔을 때, 서울 여행할 때 디디가 갔던 곳들 이렇게 스탬프 투어 하듯이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맛집 소개하는 거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피드백이 궁금합니다. 이 맛집 소개하는 거가 궁금한지, 아니면 또 뭐 쇼핑하기 좋은 곳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서울 동네마다 좀 뭐 하고 놀면 재밌는지 이런 거 너무너무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추가로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그 아이디어 너무 좋다, 지금 당장 추진하세요 같은 것도 해주시면 저한테 많은 모티베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지금 3시고요. 제가 자면은 내일은 또 10시에 일정이 있습니다. 아침 10시에 뭐 일하는 일정은 아니고요. 미용실에 갈 거랍니다. 저번에 크리스마스쯤에 전체 염색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뿌리가 좀 자라버렸어요. 그래서 뿌리 염색을 하러 내일 10시까지 미용실에 가기로 했으니까 오늘 요거 마무리하고 저는 바로 잘 거예요. 그리고 또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부산에 갑니다. 부산을 진짜 오랜만에 가게 됐어요. 이거는 부산 특집으로 팟캐스트를 한번 자세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뭘 하러 가냐면 워케이션이라는 걸 하러 가요. 이거를 외국인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모두가 웃었어요. 이 단어가 웃기다면서. work and vacation 합친 말로써 이게 뭐냐면 그냥 일하면서 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조합이긴 하죠.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어야 되는 거긴 한데, 일을 하더라도 어느 장소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좀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일본 한 달 살기 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팟캐스트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가면서 일 똑같이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여행하는 기분이었고,
또 일 다 하고 나서 밥 먹는 거 아니면 뭐 보는 풍경 이런 것들은 다 새로운 거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좋았고. 그러니까 여행하면서 저 같은 프리랜서는 특히나 쉴 때 좀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아 나 지금 쉬어도 되나? 나 지금 안 쉬고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고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지금 내가 쉴 땐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괴로울 때가 있는데 그렇게 장소만 바꿔서 일을 해도 여행하면서 약간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이런 느낌에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런 워케이션 사업 같은 것들을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발견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회사 다닐 때도 발견했는데 그때는 이걸 하고 싶으면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보통 회사들이 이런 거 잘 허락해 주지 않죠. 막 직원이 사장님한테 가서 "저 저기 부산에 가서 리모트 워크로 그러니까 원격 근무하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한 일 주일 정도?" 라고 하면은 거의 다 "안 돼.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서 못 하다가 이제 저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고 내가 내 사장님이고 하니까 "좋아. 워케이션이라는 걸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좋던데요. 그냥 막 숙소 같은 거를 조금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고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체험 활동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돈을 지원해 주고 뭐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쪼끔이지만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 가려고 해요. 그것도 엄청 기대 중이고요. 또 가방도 싸야 되네요. 내일부터 이렇게 좀 천천히 싸 봐야겠다. 그리고 지금 좀 특이한 게 머릿속에 하나 떠올랐는데 특이한 게 아니라 지금 제 방이 너무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요.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은 방이 정리를 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설거지도 지금 그대로 있고요. 아까 먹은 그 배달 음식 설거지 그대로 쌓여 있고 막 옷 갈아입은 거나 아니면 그 아까 먹은 그 커피 같은 거 하나도 정리를 안 해 놨어요. 그래서 내일은 그것도 또 정리를 해야겠네요. 좋습니다. 정리할 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바빴던 거 다 끝내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부산 기대되고 그렇네요. 요렇게까지 제가 오늘 1시간 팟캐스트 때 이야기해야겠다 하는 것들 다거든요. 근데 뭘 더 얘기를 해 볼까? 최근에 영화를 또 하나 더 봤어요. 아까 얘기했던 박찬욱 감독님의 또 다른 영화인데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를 봐서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디어 같은 거를 볼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영화를 또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 같은 거를 읽어 본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얘기한다거나 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영화 어쩔 수가 없다랑 헤어질 결심 영화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했네. 왜 이렇게 오늘 바빴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늘 이렇게 바쁘진 않고 오늘이 좀 특별하게 바쁜 날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빴는가를 좀 자아 성찰? 그러니까 왜 그랬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아 성찰이라고 해요, 그걸. 우선 이번 주에 설날이 있었죠. 설날이 3일 동안 있었는데 한 이틀 동안은 친척분들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뭐 물론 친척분들이 오셨다고 해서 저는 그냥 방에서 일을 했어도 됐는데 뭔가 설날 뭐라고 하죠? 바이브? 거기에 제가 휩쓸려 가지고 그냥 놀아 버렸어요. 일을 조금도 하지 않고 설날에 그냥 놀고 한 이틀을 그렇게 좀 일을 많이 못 했죠. 그리고 친구의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또 하루는. 그래서 거기 가느라고 또 놀아 버렸죠. 그래서 결론은 너무 놀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놀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빠졌어요. 저는 매일매일 쪼끔씩이라도 일을 해야만 그 기존에 해 오던 스케줄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내가 너무
놀았다. 근데 뭐 물론 노는 거 쉬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즐거웠고 행복했고 좋았는데 그런 거죠. 약간 힘든 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겼던 거죠. 그때의 저는. 그래서 내일의 나였던 오늘의 나는 좀 힘들었다. 바빴다. 그래서 그랬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루라도 다시 원래대로 하루라도 좀 완전히 쉬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야 될 거 잘 체크해 가면서 관리를 잘 해야겠다. 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은 좀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래도 지금 할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너무 뿌듯하고요. 너무 상쾌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막 하루 종일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주는 보상으로 막 잠을 미루고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뿌듯하고요. 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마음이 좋네요. 내일이 기대되고요. 내일 그 미용실 가서 머리 받는 것도 기분 좋잖아요. 그것도 기대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좀 정리되지 않은 그런 말들을 또 계속 이야기를 해봤어요. 부디 너무 듣기 힘들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런 얘기 하나보다 이렇게 가볍게 들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1시간 팟캐스트 이렇게 집중해서 혹은 이렇게 가볍게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 1시간 팟캐스트는 항상 암호를 정해놔요. 패스워드를 정해놓거든요. 끝까지 본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암호를 정해놓는데요. 오늘도 역시 암호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암호는 또 잠들어 버렸다. 요걸로 하겠습니다. 또 잠들어 버렸다. 이걸로 해서 누가 보면 이 영상을 보다가 잠에 버렸구나. 그렇게 잠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끝까지 들었다라는 거 인증까지 할 수 있는 그 문장이기 때문에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잠에 들어버렸다. 또 잠에 들어버렸다였나? 아무튼 앞에 얘기했던 거 또 잠에 들어버렸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끝까지 들으셨군요. 잘하셨습니다. 하고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댓글도 잘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한국어 듣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듣기, 한국에 대한 소식 같은 거 알려주는 팟캐스트, 유튜브 영상 많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실 수가 있어요. 보내주신 마음 정말 감사히 항상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1시간 팟캐스트로 제가 이렇게 1시간 동안 길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는 주제 같은 거 있다 하시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후보 한 가지는 팟캐스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번에 팟캐스트로 그 언어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팟캐스트를 만드는 과정이나 아니면 제가 사용하는 이런 카메라나 마이크 같은 거, 장비 같은 것도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편집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거 1시간 동안 그 저의 영업 비밀을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도 되게 흥미롭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이디어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들 좋은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두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